보통은 집에서 나가서 커피를 사 먹지 않고 집에서 이제 이렇게 갈아 마십니다. 밖에 있는 원두들은 대부분 다크로스팅이라 너무 그냥 태워서 탄맛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미 있는 원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라이트 로스팅 원두가 있더라고요.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냥 그걸 사다가 집에서 먹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런 맛이 나는 원두를, 이런 커피를 사주면 대부분이 스페셜티라 굉장히 비싸게 받아요. 한 잔에 6,000원? 뭐 그 정도로 받는데, 엎지를 뻔했네. 집에서 먹으면 아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건 제가 직접 그 커피숍에 있는 일회용 뚜껑을 직접 만든 건데요. 이게 이제 갈다 보면 홍이 많이 튀어요. 많이 튀기 때문에 만든 거고요. 네, 다 갈았고요. 이제 여기다 넣고 커피를 직접 내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뜸을 좀 들이고요. 뜸을 좀 들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볶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산미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산미 있는 커피를 마시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판매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원두가 이제 비싸다 보니까 커피값도 굉장히 비싸고요. 사실 요즘 이제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렴하게, 이게 그냥 저렴한데 뭐 맛이 좀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저렴하지만 맛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루에 평균 한 2잔씩은 마시는 것 같아요. 이 커피 자체를 즐기는 것도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기사에서 사실 그런 내용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커피가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합니다. 거의 뭐 약 저리 가라, 웬만한 건강 보조식품 저리 가라로 커피가 건강에 유의미하게 아주 유익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기사를 몇 번 읽다 보니까 이 기호식품이기도 하지만 약간 나중에는 살짝 내 몸을 위해서 마신다라는 그런 느낌도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하루 평균 한 2잔씩, 최소 2잔은 마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마실 땐 뭐 3잔도 마시고요. 일단 밖에서 사 먹는 거 빼고 집에서 기본적으로 한 2잔씩 마시니까. 근데 이걸 또 계산을 해보면 그냥 스타벅스 기준으로만 할게요. 그냥 4,500원 잡고 2잔이면 하루에 9,000원입니다. 일주일이면 63,000원이고요. 한 달이면 한 25만원 됩니다. 25만원씩 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이게 원두가 사면 한 달은 넘게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원두 가격이 한 3만원대? 그래도 한 20만원 이상은 버는 거죠. 네. 잔을 꺼내서 준비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걸 가운데만 붓고 옆으로 퍼져 나가면서 커피를 밀도 있게 내리는 그런 과정이죠. 여기다 물을 조금만 미리 부어두겠습니다. 지금 부은 것만 떨어지면 그냥 뭐 마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커피를 기다리면서 커피 향도 맡고 커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런 감성을 느끼면서 마시는 게 커피 자체의 맛을 즐기는 것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또 즐기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쪽에다 놓고 좀 따라와야 되겠네요. 네, 커피 아주 맛있네요. 어제는 밤에 잠이 안 와서 제가 개설한 채널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오래 전에 7년 전에 이제 유튜브를 하겠다고 개설한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에 올린 영상을 봤어요, 제가. 근데 확실히 풋풋하고 지금보다는 애띤 7년이니까 제가 지금 53, 40대 한 뭐 중반 정도 된 거네요. 네. 카메라 렌즈가 많이 더럽네요. 잠시만요. 이 촬영 전에는 항상 카메라 렌즈를 닦아야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네, 4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이제 유튜브를 해보겠다고 찍은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느낌이 새롭고 좋더라고요. 이래서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또 조금 아쉽고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때 시작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면 지금쯤 저도 몇십만 구독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내용, 어떤 채널이든 유튜브를 끊이지 않고 계속했다면 7년 동안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때는 사실 그냥 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이제 그게 신기했고,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채널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찍어서 사운드는 어떻게 넣고 편집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때 보니까 키네마스터로 했었던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신기한 상황이었고, 뭘 찍어야 될지도 몰라서 보니까 뭐 음식점도 갔다가 어디 뭐 응봉산도 갔다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걸 찍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모습조차도 굉장히 신선하고 좀 뭔가 풋풋하고 뭔가 좀 봐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했더라면 상당히 지금쯤 구독자가 꽤 많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서 몇 년 뒤에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제가 나중에 본다고 하면 그때도 또 그런 기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네. 제일 좀 좋았던 거는 그냥 나의 인생 기록을 7년 전에 내 모습,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고, 내가 어떤 얼굴에, 어떤 피부 상태에, 어떤 목소리에, 그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막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나만의 어떤 추억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얼굴을 까고 한다는 게 뭐 장점도 있겠지만 또 위험한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의 특징상, 또 정책상 언제 채널이 삭제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영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유출, 얼굴을 깐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새벽에 그 모습을 봤는데 제가 왜 이렇게 그때는 또 젊고 애띠고 괜찮았는지 확실히 지금보단 낫더라고요. 그래서 브이로그 같은 것도 간간히 무슨 뭐 특별한 주제나 의미가 없지만 찍어서 남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